안녕하세요. 루산따라 TV입니다. 오늘 신문에 탄저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탄저균 실험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생물 무기인 탄저균을 ICBM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관계자가 아사히 신문에다가 정보를 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사히 신문을 보고 YTN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탑재 실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네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하는 장비 실험을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런 실험에 모두 성공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북한이 탄저균을 배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전부터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주한미군에게. 이 YTN 기사고요. 그 다음에 뉴시스에서도 이렇게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오전 9시 38분 기사인데요. 아사히 북한이 탄저균 ICBM 탑재 실험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다가 탄저균을 실어서 보내는 것을 실험했다 하는 것이죠. 북한이 최근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아까 YTN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국도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이 탄저균 및 천연두 외에도 패스트 등 다양한 생물 무기를 독자적으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국방백서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네요. 2016년 국방백서에 이미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 패스트 등을 생산, 배양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네요. 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도, 앞에 이런 것들은 생물학 무기인데 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도 1980년대부터 생산을 시작해 현재 2,005 내지 5,000톤을 저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보유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약 많게는 5,000톤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YTN 봤고 뉴시스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다 아사히 신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히 신문을. 그래서 우리 아사히 신문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입니다. 일본인데 아사히 신문의 조일 신문이에요. 조일 신문.
예, 여기 북조선 나와 있죠. 북조선. 예, 북조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요즘 구글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구글 번역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글 번역입니다. 방금 그 아사히 신문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북한 탄저균 ICBM 실험 또는 한미 정보 되어 있습니다. 예, 구글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번역 기능이 있어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동아의 2001년 11월호에 인류 최후의 적 독가스에서부터 탄저균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예. 사라졌던 탄저균이 문명의 나라 미국에서 다시 나타났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에 미국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보기 전에 아까 우리 아사히 신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사히 신문 아까 들어갔는데 북한 탄저균 ICBM 실험 또는 한미 정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생물 무기의 탄저병 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서울의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도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은 핵 및 생화학 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声明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어때요? 남한은 북한에 코앞에 있는데 ICBM 필요 없죠. 그러니까 더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ICBM의 대기권 재도립 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내열, 내압 장비 등 실험을 시작했다. 예, 아까 YTN이라든지 뉴시서 기사에 보면은 여기 아사히 신문에서 말한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미군은 2004년경부터 주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아사히 신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신동아 기사 내용으로 와서요.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자행된 지 26일 만인 10월 7일 그러니까 2011년 11월 오니까 2011년 10월 7일이죠.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의 본거지와 훈련 캠프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개시함으로 21세기 첫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현실로 나타난 생화학 테러 공포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같은 직장 동료 2명이 생물 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에 잇따라 감염되었다. 9.11 테러 이후 나타난 사건이죠. 사용되는 탄저균에 감염이 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탄저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2011년이죠. 미국 보건당국은 10월 8일 한 주간지 발행업체의 직원인 에르네스토 블랑코가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던 중에 탄저병으로 판명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 이거 보이지 않는 무기다 하는 겁니다. 생물학 무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무기. 생물학 무기는 아주 치명적 기능 외에 위협은 그 치명적 기능 이외에도 사용 범위와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방독면이 있어도 화학무기 같으면 눈에 보이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독면을 착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생물학 무기는 사실상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할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신동아에서 이렇게 탄저균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탄저균의 경우 잠복 기간이 약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잠복 기간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염되면 치사율이 80% 이상,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탄저병을 북한이 많이 탄저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 무기를 가난한 자의 원자폭탄이다. 제조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1톤의 핵폭탄을 생산하는데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생물 무기는 10,000달러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력 면에서는 같은 무기의 핵무기의 420배, 핵무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세에 들어와서 생물 무기 사용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18세기죠. 18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할 때 북미 대륙에서 영국군이 인디언에게 오염된 모포를 제공하여 인디언 부족에 천연두를 퍼뜨렸으며 제1차 대전 중에는 독일군이 유럽 및 미국의 가축에 비저균을 접종해 유럽 전역에 비저균이 만연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생물 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1931년에서 1945년 일본은 만주 731 부대를 중심으로 포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실시해서 패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비저균 등의 세균을 대량 생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균을 사용해서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신동아의 2011년 11월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9.11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방금 신동아에도 잠시 언급됐지만은 201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은 번영의 상징이며 각각 미국의 정치, 경제 중추인 워싱턴 DC와 뉴욕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국방의 요지인 국방성이, 또 뉴욕에서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관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 공격을 가했던 겁니다. 예. 동시에 1개월 이후 10월 초 플로리다주에 있는 아메리카 미디어 신문사에 근무하는 63세의 사진사가 탄저균에 감염되어 3일 만에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 탄저균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탄저균은 인간의 코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탄저균이 코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테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양 중에 존재하는 탄저균이 도시의 빌딩 실내에 발견된 예도 없기 때문에 미국 FBI는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 테러로 의심하여 감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전에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 집단의 소행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탄저균에 의해서 탄저균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17명이 감염되었고 4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37명의 코 등에서 탄저균이 검출되어 보균자로 판명되었으며 보균자 중 연방의회 관계자는 28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FBI는 탄저균이 든 우편물 3통을 공개했는데 이 우편물을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9.11 테러가 발생한 날과 같이 9월 11일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는 거죠. 소인도 뉴저지 주 소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저균 테러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11 미국의 그 9.11 테러 이후에는 케냐, 아프리카 케냐죠.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탄저균이 감염되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지 1개월 후인 11월 2일에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인 파키스탄에서 탄저균 우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탄저균을 사용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탄저균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접했고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 북한이 탄저균을 그리고 화학무기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가난한 자의 무기라,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하는 이러한 생물학무기, 화학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바로 이러한 북한을 앞에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저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균에 대해서 탄저균이 이렇게 이게 빨간 것이 적혈구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내용인데 적혈구고요. 이것들이 다 탄저균
막대 모양이죠. 길쭉한 이 막대 모양이 탄저균입니다. 세로 길이가 4 내지 8 마이크로미터, 지름이 1 내지 1.5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이유는 보관이 쉽대요. 그 다음에 이용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저균이 흙 속에 서식하는데 환경이 나빠도 분말 포자 상태로 1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가열을 해도 소독을 해도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서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도 탄저균의 무서운 점이다 하는 겁니다. 워낙 작으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오염된 동물의 배설물, 또 죽은 시체 또는 흙에 닿았을 때 감염되지만 때론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도 체내에 침투할 수 있다.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말고 이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체내에 들어오면은 초기에는 약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악화돼 호흡 곤란이나 쇼크가 온다. 그리고 80%가 사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1978년 구소련에서는 탄저균 유출 사고가 발생해 70명이 사망했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도 우편을 이용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저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의 탄저균 한번 살펴봤는데요.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다. 탄저균은 바실러스 안토라시스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살기는 흙에서 사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4 내지 8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넓이가 1 내지 1.5 마이크로미터. 주변 환경이 나쁘면 포자를 만들어서 건조 상태로도 10년 이상 생존한다. 대단합니다. 탄저병은 탄저균의 포자를 섭취해야 일어나며 주로 소, 양 등의 초식 동물에게 발생하고 육식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발생 빈도가 적은 편이다. 탄저균의 포자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혈액 내의 면역세포에 손상을 입혀서 쇼크를 유발하며 심하면 급성 사망을 유발시킨다. 면역세포,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적혈구를 파괴하는 걸 보았죠. 코가 최초로 찍은 이 탄저균 모습입니다. 탄저균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그 역사가 깊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연합군의 가축을 몰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전에 이용하였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일, 독, 소, 영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 무기로 개발하였다. 영국이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리나드 섬에서 탄저균 폭탄을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과 일본 731 부대의 실험이 유명하다. 아까 앞에서 비저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탄저균을 말하는 거였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탄저병에 걸리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것들은 10% 안팎이래요. 10% 사망 가능성이. 그런데 이것은 탄저균은 80%예요. 80%. 또 우리 탄저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탄저병을 일으키는 원인균. 탄저병은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공중에 퍼져 있는 탄저병 포자를 흡입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병이다. 감염된다 하는 거죠. 80년대 들어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가 8,000리터의 탄저 포자를 생산한 것을 밝혀내게 되었는데 이 양은 지구상의 인류를 모두 살상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80년대부터 북한과의 세균전에 대비해 주한 미군에게 탄저병 예방 백신을 접종해왔다. 1990년과 91년에 걸퍼전에 파병되는 약 15만 명 규모의 미군은 탄저병 예방접종을 받았고 98년에는 전 세계의 미군 장병에게 탄저병 접종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미국 군인들은 탄저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속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 북한의 이러한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